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십 과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인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대중문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많이 접했을 텐데요. 루이엔 선생님 어떠셨나요?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옛날부터? 네, 저는 한국말을 배우고 나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 갖게 됐는데요. 네. 특히 영화나 드라마, 공연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네, 자주 보세요? 자주 보지 못하지만 관심 많이 가지고 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워낙 바쁘셔서 저도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바빠요. 그래서 챙겨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K-팝, 드라마, 영화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의 대중문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자, 교과서 180쪽입니다. 어휘인데요. 대중문화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대중문화 하면 먼저 대중가요. 요즘에 K-팝이라고 합니까? K-팝은 요즘에 나오는 것이지만 옛날부터 부르던 트로트나 이런 노래들 다 합쳐서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콘서트들도 하고, 그 다음에 뮤지컬도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림 한번 보실게요. 판소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판소리는 이렇게 노래,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 고수라고 해서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장구 치는 사람도 있고요. 북이나 장구로 이렇게 장단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전통 노래를 판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탈춤이라는 게 있는데요. 탈춤은 얼굴에 탈을 쓰고, 마스크죠. 탈을 좀 도깨비 모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서운 모양도 있고 재미난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의 탈을 쓰고 춤을 춥니다.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사실 전통 악기, 농악에서 온 건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농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4가지 악기를 골라서 특별한 그런 형식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 연주하는 것을 사물놀이라고 해요. 자, 그림에서 보면은 참 신나고 흥겹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의 특성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7과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단어들인데요. 풍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자는 뭐예요? 사회의 어떤 나쁜, 부정적인 모습을 조금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하다라고 배웠지요. 즉 양반을 풍자하는 가면극.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양반한테 직접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양반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연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학적이다 역시 우리가 7과에서 배웠어요. 해학적이다는 것은 조금 재미있다, 우습다 이런 뜻인데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는 거죠. 이 연극은 심각한 주제를 심각하니까 그냥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겠죠. 근데 이걸 좀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 풍자하고 해학은 같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의 교류 관련 어휘들인데요. 우리가 교류하면은 문화를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요. 여기 보면 문화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교류도 활발하지만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합니다. 이때 보면 상대방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 이게 바로 문화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급부상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급은 급하게, 빨리, 갑자기 이런 뜻이죠. 부상하다는 떠오르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 역사 드라마가 최고 인기 드라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지도를 높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지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즉 우리가 전에 광고라는 걸 배웠는데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인지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나 배우 이런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열풍을 일으키다입니다. 이거는 이 한류라는 말하고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네, 가수 싸이죠. 자,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자, 이 노래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벌써 옛날이 되었나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류가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키다. 열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풍까지 해서 대중문화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실까요?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chúng ta đã học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từ samunori. Samunori là một cái môn nhạc của Hàn Quốc và chúng ta có thể là không cần phải dịch sang tiếng Việt. Nhưng mà khi mà chúng ta dùng từ này để mà đặt câu thì chúng ta sẽ đặt như thế này. Chúng tôi đang chăm chỉ luyện tập Samulodi để biểu diễn vào ngày lễ kỷ niệm 25 năm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Hàn. 한배수교 25주년 기념 행사 때 보여주기 위해 사물놀이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những cái chữ như là 다채롭다, 해학적이다, 비평하다, 풍자하다. Những tác phẩm văn học thu hút được sự quan tâm của mọi người, chứa đựng nội dung là hài hước và đa dạng, đồng thời là nó phê phán, châm biếm những hiện tượng tiêu cực của xã hội.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문학 작품들은 다채롭고 해학적인 내용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비평하고 풍자한다. Và tiếp theo là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với từ 한류 hoặc là 열풍을 일으키다. Bộ phim Anh em nhà bác sĩ đã có sức ảnh hưởng rất lớn trong việc tạo nên làn sóng Hàn ở Việt Nam. 의가 형제라는 드라마는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Vâng, trên đây là chúng ta dùng một số các cái từ vựng đã học để mà chúng ta đặt sang một câu tiếng Việt và chúng ta dịch sang tiếng Hàn. Đó là cái cách luyện tập mà chúng ta nhớ lâu hơn là chúng ta học từng cái từ vựng riêng lẻ. Các bạn nhớ về nhà thường xuyên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자, 이어서 181쪽을 보세요. 네, 오늘 배울 문법은 더니입니다. 자, 여러분 들은 적이 있나요? 자, 예문부터 볼게요. 어제는 굉장히 덥더니 오늘은 시원해졌다. 더워요, 시원해졌어요. 어때요? 달라졌죠? 이렇게 과거로부터 그 다음에 지금, 과거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니를 씁니다. 그런데 변화는 변화인데 어때요? 과거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반대가 되죠. 자, 이런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변화. 네, 대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더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엔 씨가 처음에는 김치를 못 먹더니 요새는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어요. 역시 반대죠. 반대로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더니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 더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일을 지금 회상한다고 그래요. 과거의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니를 씁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은 시원해요 라는 표현보다는 오늘은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아어지다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하고 같이 쓰면 잘 어울리고요. 네, 못 먹었는데 잘 먹어요. 이것도 좋고 잘 먹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 조금 뜻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우 씨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더니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이게 반대는 아니죠. 변화는 맞아요. 반대는 아닙니다. 어떤 변화? 앞에 원인으로 해서 뒤에와 같은 결과가 따라오는 그런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인, 결과. 앞에 과거의 어떤 한 일, 행위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공부하더니 무역회사 취직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공격적으로 광고하더니, 자, 공격적 뭡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광고를 하더니 매출액이 2배나 늘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더니를 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과거이지만 했더니 공부했더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했더니 이렇게 쓰면 다른 뜻의 문법이거든요. 다른 뜻이 달라져요. 이렇게 원인 결과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아이가 웃었다 이렇게 하죠. 자, 주어를 보면 그 다음에 아이가 웃었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앗더니 였더니 다른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아빠가 아이가 주어가 달라지죠. 그쵸?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배운 더니, 날씨가 덥더니, 그죠? 오늘은 추워요. 이렇게 할 때는 날씨가 주어가 같아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할 때도 동생이 그래서 주어가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더니는 주어가 같아야 되지만 이때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쓸 때는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쓰죠. 역시 내가 갔는데 은행 문이 닫혔다. 주어가 다릅니다. 이때는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아이가 웃은 반응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앗더니는 이거는 발견한 거죠. 반응은 아니지만 발견했을 때 이렇게 쓰고, 또 앗더니를 쓰는 경우는 내가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팠다처럼 이렇게 나의 배가 아팠다. 주어가 같을 때는 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몸 상태. 건강이나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이렇게 주어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앗더니는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더니는 우리가 주어가 항상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니를 쓸 때는 또 나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변화를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더니를 쓸 때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고요. 앗더니였더니는 주어가 내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니하고 앗더니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몇 개 만들어 보면서 한번 구분을 해보시죠. Vâng, thì với ngữ pháp Tony vừa rồi thầy vừa giải thích á, thì chúng ta có thể là tóm gọn nó có hai nghĩa. Thứ nhất là một cái sự thay đổi mang tính chất là đối chiếu, trước đây như vậy mà bây giờ lại khác. Hoặc là cái nghĩa thứ hai là nói về nguyên nhân hoặc là kết quả. Bây giờ chúng ta sẽ thử làm câu với hai cái ý nghĩa này bạn nhé. Trước đây con trai tôi thích trở thành nhà khoa học, nhưng nay thì nó thích trở thành cầu thủ bóng đá. Nghĩa là trước đây nó thích như thế nhưng mà bây giờ lại là thích khác.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cấu trúc Tony. 우리 아들이 예전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더니 이제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 Và tiếp theo thì nói về nguyên nhân và kết quả. Vì anh ấy chăm chỉ luyện tập múa và hát nên đã trở thành ngôi sao thần tượng. 그는 열심히 노래와 춤 연습을 하더니 드디어 아이돌 스타가 되었다. 자, 이번엔 182쪽이에요. 두 번째 문법인데요. 무엇을걸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대화문 먼저 보겠습니다.
흐엉 씨가 요즘, 오늘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예, 무슨 일 있나 봐요. 아마 드라마 보고 있을 거려.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마 드라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90%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즉, 강한 추측입니다. 거의 확실한데, 이렇게 드라마 보고 있을 거예요. 뻔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을걸요를 씁니다. 반말할 때는 그냥 보고 있을 걸 이렇게 반말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수 씨 고향이 부산일걸요? 왜요? 가끔 전화할 때 부산 사투리를 해요. 부산 사투리. 네. 왔습니까? 할 때 왔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었어요? 할 때 밥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산 사투리인데요. 보통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말로 많이 바꿉니다. 고칩니다. 근데 가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하고 전화할 때는 사투리가 다시 나오죠. 자, 그러니까 부산일걸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100%는 아니지만 90%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벌써 밥을 다 먹었을 걸. 을걸은 바로 추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벌써 2시가 넘었잖아. 보통 밥을 1시에 먹으니까 2시가 됐으면 다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있다 형용사죠. 있을 거려. 명사는 일걸요. 그죠? 과거 쓸 때는 았을걸, 없을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을걸이라고 반말로 쓸 때는 우리가 전에 1과에서 무엇 할 걸 그랬다, 을 걸 그랬다 이것하고 비슷해집니다. 쓰기는 똑같아요. 을걸요에서 을걸, 그 다음에 을걸 그랬을 때 을걸. 그래서 쓰기가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요?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겠지? 8시야. 아마 모두 퇴근했을 걸. 이건 뭐예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거는 뭐예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걸 아니면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쓰기만 보면 을걸 똑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억양이 조금 달라요. 모두 퇴근했을 걸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근데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조금 올라가나? 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때가. 그래서 퇴근했을 걸 추측할 때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할 걸처럼 후회를 할 때 열심히 할 걸. 그리고 얼굴도 다르죠. 아마 퇴근했을 걸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좀 슬픈 표정. 그래서 이 얼굴도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글은 똑같이 쓰여 있지만 만약에 읽을 때 이것도 로봇처럼 퇴근했을 걸,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인토네이션, 억양 잘 살려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을걸요하고 을걸 그랬다 비교까지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장 잘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Vâng, và ngữ pháp này như thầy vừa giải thích thì nó có hai nghĩa. Nghĩa thứ nhất là một cái sự dự đoán nào đó mà nó chắc chắn. Và một cái nghĩa thứ hai là thể hiện sự tiếc nuối hoặc là hối hận, phải không ạ? Bây giờ chúng ta thử làm câu với hai cái ý nghĩa này các bạn nhé. Nếu tất cả mọi người ai cũng giải phẫu thẩm mỹ thì chắc là sau này không thể nhận ra ai là ai được. Đó là một cái dự đoán chắc chắn, phải không ạ?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한다면 나중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걸로. Và tiếp theo nữa với cái nghĩa là hối hận hoặc là tiếc nuối. Phải chi mình biết không thể tốt nghiệp như thế này thì mình đã học hành chăm chỉ rồi. Bây giờ mình tiếc nuối đúng không ạ? 이렇게 졸업하지 못할 줄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할 걸.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hai cái ngữ pháp tiêu biểu của bài này. Các bạn về nhà cũng cố gắng là chúng ta sẽ đặt những cái câu mà chúng ta hay dùng trong cuộc sống để mà chúng ta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자, 183쪽 말하기입니다.
자, 우리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개봉할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대화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엔 씨는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지요? 물론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개봉할 영화도 벌써 예매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 영화 배우가 왔을 때도 공항까지 마중 나가더니 영화도 벌써 예매했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온 걸 보면 한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걸요? 그런데 한국 영화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장르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출연하는 배우도 멋있고요.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무슨 내용이었나요? 다음 주에 개봉할 한국 영화를 벌써 예매했다. 예매하고 나서 이제 영화대에서 얘기합니다. 자, 한국 영화 배우가 왔을 때 공항까지 마중 나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한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대화 살펴보시죠. 좀 깁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보여줄게요. 희엔 씨는 한국 영화 좋아한다고 했지요? 물론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개봉할 영화도 벌써 예매해버렸어요. 자, 얼마 전에 한국 영화 배우가 왔을 때도 공항까지 마중 나가더니, 그쵸? 영화도 벌써 예매했군요. 이런 원인, 결과 이야기할 때 더니를 쓰지요. 자, 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온 걸 보면 아마 한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걸요. 이렇게 올리죠. 자, 그런데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장르가 다양하고, 장르라는 게 뭡니까? 코미디인지 액션인지 아니면 뭐 사랑 이야기인지 여러 가지, 로맨틱 코미디인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코미디를 좋아하니까 자꾸 코미디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르가 다양하다, 많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출연하는 배우도 멋있고요. 아, 이거는 제 신문에서 나온 건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한류 열풍까지, 영화에서 시작해서 한류 열풍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폭넓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대화 영상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희엔 씨는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지요? 물론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개봉할 영화도 벌써 예매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 영화 배우가 왔을 때도 공항까지 마중 나가더니 영화도 벌써 예매했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온 걸 보면 한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걸요? 그런데 한국 영화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장르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출연하는 배우도 멋있고요. 자, 좋습니다. 아까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라마를, 그죠? 인기 있는 드라마를 DVD로 다 샀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무료로도 DVD,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매일 밤새도록 드라마를 본다. 대단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를 매일 시청한다. 자,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A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찾아서 B로 대답해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희엔 씨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지요? 매일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더니 DVD도 다 샀군요. 네, 뭐 이건 좀 쉽죠? 자,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는 DVD로 다 사버렸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어서 이번에 여러분이 B로 또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네, 잘하셨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DVD를 사는 걸 보면 그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를 아마 매일 시청할 거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려 하면서 올립니다. 자, 이렇게 뭐 내용이 많고 출연하는 탤런트도 예쁘고 멋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화, 드라마,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워낙에 인기 많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대화 평소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그런 문법과 어휘 표현들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Vâng, bây giờ là sang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phần đọc hiểu số 2, trang 191 các bạn nhé. phần này nói về 서민 문화 특징과 계승의 필요성, nói về những cái đặc trưng của văn hóa mà gọi là của dân thường á, và cái sự kế thừa, cần thiết phải kế thừa nó. Trong bài này thì người ta cho là 4 cái câu, 4 cái đoạn với cái thứ tự là không có được theo thứ tự, và người ta bảo mình là sau khi đọc xong thì mình sắp xếp theo thứ tự. Bây giờ chúng ta thử đọc các bạn nhé. 과거에는 tự nhiên mới vừa vào 과거에는 thì chắc chắn là cái câu này không phải là cái đoạn này, không phải là đoạn đầu tiên rồi. 과거에는 대중문화가 아닌 대중 văn hóa, 대중 có nghĩa là đại chúng, văn hóa mà dạng sinh hoạt xã hội á, sinh hoạt xã hội. 아닌 양반 문화의 상대적인 의미로 서민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양반 문화 là cái văn hóa dành cho những cái quý tộc. 상대적인 의미, nó có 상대적인 의미로, nó 서민 문화 có nghĩa là một cái từ mà nó đối ngược với lại, nó đối với lại cái văn hóa quý tộc, nghĩa là văn hóa dành cho dân, thường dân. 서민 문화는, văn hóa thường dân là gì? 당시 서민들의 생활 양식이나 những cái cách sống nè, 감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không những là nó thể hiện, nó phản ánh những cái tình cảm cũng như là những cái cách sống sinh hoạt của người dân bình thường. 생산 활동과도 밀착돼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Mà nó 밀착되다 là nó gắn chặt với là những cái hoạt động sản xuất của nhân, có nhiều trường hợp gắn chặt với những cái hoạt động sản xuất của nhân dân. 따라서, do đó nên là 서민 문화는, văn hóa thường dân á, 특정 개인의 창물이 아닌, nó không phải là một cái sáng tác gì đó, một cái nội dung, một cái phần nào đó của một cá nhân, một cái 창작물 là cái phần mà mình sáng tác ra đó, mà là 민족 공통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산물 là một cái sản vật, một cái tài sản mà nó được đúc kết, 우러나오다 là nó đúc kết từ trong cộng đồng dân tộc, chứ không phải là nó là một cái sản phẩm nào đó của một cá nhân riêng biệt nào đó. Thì trên đây là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xong về cái văn hóa, cái từ mà gọi là văn hóa thường dân, 서민 문화. Các bạn lưu ý để lát nữa chúng ta sẽ sắp xếp theo thứ tự các bạn nhé. Rồi đến câu số 2, 그러나, đối ngược lại với một cái gì đó.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문화에는, nhưng mà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문화, đối với cái văn hóa quần chúng mà chúng ta nói hiện nay á, thì 전통 서민 문화 의식이 점차 사라지더니 대부분 외래적 요소를 많이 포함되고 있다. Nhưng mà cái văn hóa quần chúng như hiện nay á, thì nó lại thiếu, nó lại dần dần nó lại mất đi cái ý thức về cái văn hóa thường dân truyền thống, mà nó lại thêm vào những cái yếu tố, đa số là nó thêm vào những cái yếu tố 외래적 là yếu tố ngoại lai,
또한 bên cạnh đó thì 판소리와 탈춤 등은 những cái môn những cái môn nghệ thuật như là 판소리 hoặc là 탈춤 thì 현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 Thì những cái môn như là 판소리 hoặc 탈춤 á, dần dần nó đang bị mất chỗ đứng ở trong cái xã hội hiện đại này. 최근 gần đây 국내에서는 ở trong nước như là ở Hàn Quốc á, 한류 바람을 통해 thông qua cái hiện tượng mà làn sóng Hàn th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ở trong nước thì người ta cũng nói đến cái việc là thông qua cái là phong trào làn sóng Hàn á thì phải cần phải cho thế giới biết về văn hóa của Hàn Quốc, nhưng mà 그 내면에는 nhưng mà trong cái mặt trong của nó đó 우리 전통의 계승 정신이 깔려 있어야 할 것이다. Mặc dù là nói là phải cho người ta thấy cái văn hóa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nhưng mà trong đó 깔려 있다 phải là có cái lấy cái văn hóa truyền thống, cái sự tinh thần mà kế thừa văn hóa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nó phải được đặt lên, nó phải có cái nền tảng trong đó, chứ không phải nói văn hóa Hàn Quốc có nghĩa là nó kết hợp nhiều cái yếu tố ngoại lai, mà nó phải có cái tinh thần kế thừa cái văn hóa truyền thống của dân tộc trong đó. Thì cái này chúng ta nhìn câu này Momo 을 것이다 là một cái đề nghị, đề xuất gì đó đúng không ạ? Thì thường với những cái đề xuất như thế này thì chắc chắn nó phải nằm ở cuối phần. Thì các bạn xem thử coi, lát nữa mình coi đúng không các bạn nhé. Và tiếp theo nữa,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대표적인 대중문화로는 주로 영화. Những cái văn hóa quần chúng tiêu biểu mà chúng ta có thể thấy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của Hàn Quốc thường là phim hoặc là chương trình biểu diễn hoặc là ca nhạc vân vân. 문화예술 방면을 꼽을 수 있다. Nghĩa là những cái mặt văn hóa nghệ thuật như là biểu diễn, hát nhạc hoặc là biểu diễn hoặc là phim. 그렇다면 nếu như vậy thì 한국 전통 대중문화로는 무엇이 있을까? Như vậy thì cái văn hóa quần chúng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nó có cái gì nhỉ? 그때의 문화는 lúc đó, cái văn hóa lúc đó thì 지금의 대중문화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며, và nó có cái văn hóa truyền thống đó với lại văn hóa truyền thống văn hóa của quần chúng bây giờ thì nó có cái gì? 어떤 차이를 보이며, nó có cái sự khác biệt gì? 현재 그들의 위치는, cái vị trí của nó nghĩa là của văn hóa truyền thống á,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Bây giờ chúng ta hãy tìm hiểu xem là cái vị trí của nó ở đâu. Như vậy thì bây giờ chúng ta hãy tìm hiểu nhé. Như vậy thì thường chúng ta hãy tìm hiểu nhé, thì các bạn thấy là nó ở đoạn đầu tiên phải không ạ? Chúng ta thử xem thử ha. Như vậy thì tiếp theo, 이러한 서민 문화는 집단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민중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왔다. Một cái văn hóa mà văn hóa có thể gọi là văn hóa thường dân, văn hóa quần chúng như thế này. 집단 생활 속에서 nó 발생하고, nó sinh ra trong cái cuộc sống mà tập thể. 민중들에 의해, và dựa vào do những cái người dân 계승 발전되어 왔다. Và nó được nó được truyền lại cũng như là phát triển dựa vào nhân dân. 따라서 vì vậy nên là 개인적인 내용보다 không phải là cái nội dung nó mang tính cá nhân.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sự châm biếm cái xã hội mà quý tộc. 해학적인 내용, và những cái nội dung mang tính hài hước nó trở thành trung tâm. 일반 서민이 즐기는 문화로, để mà người dân bình thường có thể thưởng thức cũng như là có thể thưởng thức hoặc là 즐기다, enjoy có nghĩa là thưởng thức hoặc là chiêm nghiệm một cái văn hóa như vậy.
즐기는 문화로 자리매김해버렸다. Và nó đã nắm giữ một cái chỗ đứng ở trong dân như vậy. 그 예로 ví dụ như là 판소리와 탈춤 등을 들 수 있는데 có thể lấy môn 판소리 hoặc là 탈춤 để đưa ra một ví dụ. 이들은 họ những môn này á, 다채롭고 là nó rất là nhiều màu sắc, nó đa dạng. 풍성한 주제 và những cái chủ đề rất là phong phú.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였다. Nên là phản ánh những cái tình trạng của xã hội thời bấy giờ. Và vâng, thì khi mà chúng ta đọc xong như vậy thì hồi nãy như tôi có gợi ý thì đầu tiên chúng ta sẽ chọn hai câu như thế này, đúng không? Và tiếp theo nữa chúng ta sẽ đặt số 1 và số 4.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bài đọc về cái sự cần thiết kế thừa về cái văn hóa quần chúng cũng như là cái đặc trưng của văn hóa quần chúng. 자, 이어서 193쪽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신문 많이 보세요. 예, 신문에 보면 논문에 사설이 있죠. 신문에 사설이 있는데요.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평하는 글쓰기, 신문의 그런 논평, 사설처럼 여러분도 논평가가 되어서 사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시각, 관점입니다. 현 주소,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쓸 텐데요. 주제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텐데요. 좀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기사도 많이 읽어보면서 좀 생각을 한 후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글쓰기가 여러분들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보면 아마 시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중문화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순기능, 좋은 기능, 역기능, 안 좋은 기능,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나가야 할 방향 설정 및 제언, 그렇죠?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좀 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지위와 역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대중매체의 비약적인 발전. 비약적이다, 갑자기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비약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많이 발전한 거죠. 발전으로 인해, 그렇죠? 대중들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들이 즐기는 대중문화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때 빨리라고 하지 않고 빠르게라고 씁니다. 글쓰기에서는. 예전에는 이러한 대중문화가 위로부터 강요된 것으로 대중들은 일방적으로 소비하기만, 일방적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들은 그냥 소비만 하고, 공급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자, 소비하기만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더니, 인식이 팽배하다? 인식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되다. 최근에는 소비의 주체인 대중에 의해 질적 성장과 함께 다양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소비하면서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다양성,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는 어떤 순기능, 역기능이 있느냐. 먼저 순기능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에 의해 향유되어, 그렇죠? 향유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즐기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다채로운 여러 가지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대중의 폭넓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엘리트 문화의 거리도 좁혀졌다. 그래서 엘리트 문화 있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만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향유되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기능 했으니까 역기능 나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리 전에 한편, 그렇지만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했죠. 이러한 대중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은 획일화 뭐야? 똑같아요.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다양하지 않아요. 자, 몇몇 기업들의 독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고 혼자만 하는 것, 독점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대중으로 하여금 대중에게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을 도피한다는 것은 현실을 지금 상황을 그냥 잊어버려요. 자, 그리고 뭐 대중문화만 보면서 마치 그게 현실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현실 도피를 부추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써봅니다.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의 과제, 방향이죠. 자, 대중문화의 바람직한 발전과 형성을 위하여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왔다 갔다 잘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도 씁니다. 일방적으로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기보다는 뭐뭐 하기보다, 뭐뭐라기보다, 뭐뭐 하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이 아니고 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대중 스스로가 자정 능력, 스스로, 여러분 물 마실 때, 깨끗한 물 마실 때 정수기 있죠? 그게 바로 자정입니다. 스스로 거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비판적인 정보 수용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 뭐 뒤에는 이렇게 방향 설정할 때는 해야 한다도 좋고요.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야 써놓는구나. 자, 해야 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을 것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쓰기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제시를 합니다. 어때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단어들도 썼고, 그 다음에 문장 자체,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하고, 아마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이랑, 한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해서 쭉 정리해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전통 대중문화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 베트남에서 혹시 한류 인기가 있나요? 어때요? 어느 정도? 엄청나죠. 아, 그렇습니까? 특히 베트남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공연, 가요 많이 알고 있고요. 네. 특히 한국 상품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좀 보급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제 베트남 생각하면 사실 관광지, 휴양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직접 찾아가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두 나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베트남의 좋은 대중문화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되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